지난주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월가에서는 경기 연착륙을 둘러싼 논쟁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로 꼽히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상승한 점을 과연 경기 연착륙과 골디락스 장세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주식 투자자라면 모두 궁금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한 것처럼 매년 9월이면 증시의 위기설이 나놉니다. 9월 첫날을 맞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연초부터 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가 대침체론, 더 큰 위기론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아마 그 홍앵커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부 미국에서 들러온 얘기죠. 텍스 만행 기법 보면 침체기가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보면 침체 얘기는 쑥 들어갔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연착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 연착륙 가능성 경기에서 보면 침체에서 연착륙으로 되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경기 과열적으로 갈 것인지 미국 경기에 두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9월 첫날 한국 증시가 됐을 때 올해 그 9월 이기설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는 사실 9월 지기에서는 종전과 달리 증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과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위기 이런 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증시에서는 9월 이기설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첫날 움직임이 다 끝났습니다. 예. 세계 증시에 이렇게 첫날 움직임을 보면 비교적 순조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많은 그 사람들이 9월에는 특수한 요인도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 가능성, 특히 빅테크의 그 거품을 낀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조정 가능성도 예견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은 9월 첫날의 모습을 보면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떻게 첫날 움직임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투자자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이 심리 지표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비춰드리겠습니다. 빅스 지수. 잭슨홀 미팅 이전에 1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때 이게 12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9월 1일 날은 13.09로 다시 잭슨홀 미팅 이전에 불안했던 그 이전 수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빅스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공포 지수가 떨어지고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FGI 지수,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잭슨홀 미팅 전에는 9월 조정 가능성 강하게 얘기하면서 44까지 공포로 떨어졌습니다는 9월 1일에는 55, 탐욕에서 아주 낮은 단계에 해당되는 아직 잭슨홀 미팅 전에 사실 그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보면 굉장히 높았을 때가 70대였었거든요. 75 정도 이렇게 아주 극도의 그 탐욕 상태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첫날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첫날의 움직임, 투자 심리 지표를 볼 때에는 사실 9월은 증시에 이렇게 소위 위기설은 작년처럼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9월 첫날 미국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은 이 8월 고용 보고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착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더 큰 위기론, 그레이트 리세션에 반박했을 때 그때 당시도 저희 한국경제TV가 소수적 관점이었습니다는 지금은 침체보다도 연착륙 얘기 나오는데요. 그 시발점이 이제 8월 고용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외신을 통해서 또 지난 그 주말에 유튜브를 통해서 8월에 그 고용 통계 중에 핵심 지표에 해당되는 실업률이 3.5에서 3.8% 정도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이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타이트한 그 고용 시장이 좀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착륙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관점에 연착륙 논쟁이 굉장히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8월에 그 이렇게 미국의 그 실업률은 코스모스 졸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도 선매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 사실은 4학년 2학기가 끝나기 전에 입도 선매했고 이게 IT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예. 지금은 이제 그보다 좀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인문학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업률은 부모의 경제 활동 인구 이건 변함이 없죠. 근데 요거는 이제 분자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사람 의향이 있으면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걸 예. 실업률 개념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8월에는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이라든가 병목 현상 때문에 고용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예. 전통적으로 보면 8월에 그 실업률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가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8%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페드라든가 파월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고용 통계는 대표적인 후행 통계입니다. 예. 근데 주식에 있어서는 사실 선행 지표에 대해서 주식은 미리 투자하는 거니까 선행 지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8월에 그 실업률이 후행 지표가 느슨해져서 연착륙된다. 연착륙도 이제 나중에 점검해야 되겠습니다는 주식 시장의 선행성을 띠는 이 지표 가지고 8월에 한 달의 실업률이 후행 지표가 높아졌다 해서 연착륙 앞으로 증시에 골드락스 증세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번에 8월 고용 통계는 예. 페드 입장에서는 세 가지 아마 의문점을 던져줄 겁니다. 첫째, 실업률 상승이 과연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시사하는 건가?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예.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통계 가지고 그렇게 부리부릴 정도로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냐 하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페드가 미국 경제가 고용시장에 견실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둔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견실했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견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입장이 종전의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 통계가 느슨해졌으니까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기가 괜찮다고 봤던 가장 러버스트라고 봤던 고용시장이 느슨해지니까 페드의 경기관이 바뀌는 거냐. 그러면 페드의 경기관이 바뀐다면 결국 9월 이후서부터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통화정책이 바뀌는 거냐 하는 이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8월 고용통계 한 달 가지고 계절적 요인이 반영하는 고용통계 한 달이 실업률이 3.5%에서 3.8% 이렇게 높아졌다고 해서 이것을 연착륙 또 미국이 사실 통화 정책이 바뀌고 9월 달에 금리가 동결되고 모든 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환경이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궁금증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8월 실업률이 상승된 것을 계기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연착륙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착륙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는 예. 경기적 근처는 성장률 가지고 많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8월의 실업률 상승은 실업률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로 분리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과 실업률은 경기가 반응해서 실업률 이렇게 모습으로 좌우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과 그다음에 실업률 간의 시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즈 그랭그 테스팅이라든가 이런 인과관계 테스팅 보면 대체로 빠르면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실업률에 3개월 정도 선행한다. 실업률이 고용지표가 경기에 3개월 정도 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8월의 실업률 상승은 2분기의 경기를 반영하는 2분기의 경기 모습을 반영해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경기가 좋았다 하면 결국 고용을 늘리고 실업률이 따지게 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고용을 경기가 좋으면 고용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2분기의 경기는 어땠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2분기에 작년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2%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2분기에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분기의 성장률이 2%대 비교적 경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사이드에서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은 기업이 경기가 좋아졌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경기가 좋아졌으면 향후의 노동시장에서 보면 이게 고용을 증대시켜야 되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키면 분명히 고용을 증대시키는 이런 측면인데요. 사실 실업률은 왜 높아졌을까? 이걸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코스모스 졸업자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 두 번째는 기업들의 경영 행태가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 형태가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사실 경기가 예상치보다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고용을 늘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의 불확실성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낼 때 예.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증대시키는 부분은 사실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이윤 증대, 그 이윤 증대의 실체는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마이너스 경영, 소위 네거티브 경영할 때는 자 대규모 인텔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실적이 저렇게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홍행코 입을 통해서 지난 2분기 때 모습 보면 인텔이라든가 고용 감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40만큼죠. 그렇죠. 이런 경영 기법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이 측면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눈이 오므리기 때문에 경영 환경이 굉장히 바뀌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측면이 기업의 이렇게 고용 행태라든가 매크로 사이드와 이렇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것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연착륙을 쉽게 판단하다가 지금 3분기의 성장률이 지금 보면 한 5.9%, 6%까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6% 정도 이렇게 성장하면 자, 또 경기 과열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미국의 그 실업률이 바로 3.5에서 3.8%에서 연착륙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지난 주말에 미국의 실업률이 3.5에서 3.8% 나왔지만, 예. 그러면 그렇게 나왔다면 연착륙이라면 9월에 회의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시카고 페드워치도 한 9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의 지금 3분기에 이렇게 부채 협상 지연에 따른 이렇게 10년물 국채 발행 부분은 마무리됐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사실은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10년물 금리 올렸단 말이에요. 예. 한번 정영국 PD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 한번 상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지금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요걸 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거꾸로 올랐거든요. 예. 거꾸로 오른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저기 이제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업률이 올라갔으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져. 예. 저게 뭐냐? 기체 발행도 이제 마무리돼. 10년물 금리 떨어져야 되는데요.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바로 연착륙에 단정적으로 유튜브라든가 했는데 연착륙에서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경제 강해도 너무 강하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뭐 6%까지 성장률 예상치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8월은 3분기입니다. 예, 성장률은 분기 지표입니다. 그렇죠. 7, 8, 9입니다. 그래서 3분기도 지금 마무리 달에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실업률의 실체를 정확히 얘기해서는 3분기의 성장률이 자 경기가 과열을 우려할 정도다.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연착륙 얘기했다가 바로 경기 과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냐. 지금 8월이 3분기입니다. 3분기도 마지막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3분기의 성장률 5.9%가 왜 이상 되느냐. 바로 애틀란타의 GDP 나호가 5.9%가 6%까지 미 하버드의 제임스 포먼 교수는 6%까지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3분기 성장률이 6%까지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위기 있다는 반사이긴 많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이 전부 중국에 이렇게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링에 대한 GDP 성장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엔데믹 첫 해입니다. 올해 5월 1일에 WHO에서 엔데믹을 선언했고 한국도 6월 1일에 했습니다는 올해 첫 여름 휴가철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여행을 못된 사람에 의한 여행에 특수한 소비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협상이 이렇게 2분기 때는 지연됐죠. 예. 근데 이제 6월 말 타결되면서 재무부의 그 기체 발행을 통해서 재원 증대를 통해서 그동안 밀렸던 경직성 경비를 이렇게 재정 사이드에서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올해 들어서 산불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지난 주말에는 200km 이상의 진짜 인간이 이렇게 버틸 수 없는 200km의 허리케인이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자연재해가 되는데요. 이런 측면의 비상금 복구 수단 때문에 재정 지출의 특수 요인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3분기의 성장률이 6%까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분기에 지금 예상대로 5.9% 나오면 연착륙이냐? 예. 경기 과열도 우려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연준의 지금 잠재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은 지금 2.7%입니다. 국내 법칙상 5.9% 예상이 나온다면 자, 한번 빼보십시오. 5.9 빼기 1.75면 4.2% 인플레 갭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부터 미국에서 보면 공급 측 요인은 잡혔다. 근데 인플레 재발 문제에서는 다른 측면의 인플레가 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임스 버먼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인데 경기 과열에 따른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총수 인플레가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8월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해서 페드가 종전에 건실했던 노동시장에 이렇게 느슨해졌으니까 사실 미국 경기가 연착륙된다. 통화정책을 바꾸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3분기의 성장률이 이렇게 예상된다면 쉽게 바뀌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 경제 연착륙보다는 경기 과열 우려는 없나? 인플레이션 지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7월 달에 인플레 재발 조짐이 있었다고요? 네. 사실은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수치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고용지표 통계는 8월 지표 빨리 나오죠. 인플레 지표가 미국은 늦게 나오죠. 그래서 중국이 청년 실업을 발표하지 않은 그 쉬운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던 게 중국의 통계 조작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연착륙 얘기가 나오고 경기 과열 얘기고 엊그제까지 침체 얘기 나오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페드 직전에 13일 날 페드의 고래회의가 9월 19일서부터죠. 예. 바로 직전에 발표하는 8월 물가 지표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 다음 주 이제 13일 날 인플레 지표가 발표되죠. 8월 달.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안정이냐 아니면 인플레 재발이냐. 이 우려가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7월 CPI가 3.2%로 6월의 CPI 3%보다 높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난 6월 지표, 7월 지표의 상황을 한번 보면 공급 측에서 유가는 올랐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은 전반적으로 좀 높아진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거비도 여전히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CPI에서 약 90% 기여하던 주거비가 그렇게 떨어지는 않은 상태고요. 수요 측에서 보겠습니다. 수요 측에서는 3분기 성장률 5.9%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다음 주 13일 날 발표되는 8월 예. CPI 통계가 자 6월 3.0, 7월 3.2 인플레 재발 우려. 그다음에 8월 달 3.2%도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 재발 우려 이런 대목에서 페드가 주목하는 인플레 재발 우려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8월의 CPI 상승률이 3.2%보다 높게 나오면 지금의 상황과 또 다른 측면에서 인플레 재발 우려가 굉장히 재발 논쟁이 거세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단순히 8월 실업률이 올랐다고 이걸 경제 연착륙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파월과 페드 인사들의 고민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고민 늘어나죠. 사실 8월 실업률 상승하고 나서 예. 페드 인사들이 물론 주말이 꼈긴 했지만 또 여름 휴가철에 잭슨홀 미팅에 페드 인사들이 여름 휴가철을 많이 갖긴 했습니다는 어느 누구도 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클리블랜드 총재가 예. 사실 8월 실업률 발표 이후에 아직도 실업률 높은 수준이다.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실업률이 3.8%는
페드에 추정하는 완전 고용 수준이 3.5에서 3.7이다.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8월에 계절적인 특수요인 코스모스 졸업자가 요 뺀다면, 그 계절적 요인을 뺀다면 아직도 미국의 그렇게 고용 시장은 견실하다. 아까 이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에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그 페드 인사들도 정확하게 비둘기파와 매파 간의 성향이 50 to 50. 그래서 약 50대 50으로 나눠진 상태다. 그러면 이때 캐스팅 보트를 그진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이렇게 돼서 페드 인사 간에 서로 갈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입장을 정리해야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잭슨 홀 미팅에서는 오히려 더 애몰력에 발현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대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발언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정점론이 지금 상태에서 많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사례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같은 상황에서 페드는 기준금리를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네, 사실은 그 페드가 1913년 정도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는 예. 그동안 페드는 시장 친화적입니다. 시장에서 잘 어기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 때는 시장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지금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면 페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설 거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의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면 시장의 입장을 반영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실증적 사례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08년, 2009년 리먼 사태 있을 때는 페드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정상화되면 시장 친화적으로 바뀐 상태다. 그게 과거 실증적 사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극복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할 텐다면 예. 시장의 상황이 지금 페드보다는 또 파월 의장보다는 상당히 비둘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 볼 때는 이렇게 지금의 상황이 위기 구멍에서 벗어났다고 본다면 시장 친화적인 입장일 때 지금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준다. 그러면 지금의 시장 상황은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보다는 비둘기 성향이다. 그래서 9월 회의에서는 이렇게 아리까리할 때는 예. 사실은 통화 정책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9월에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9월 FOMC 회의도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일단 올해는 증시 붕괴선은 없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 문제고 그다음에 사실 통화 위기 문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 주에 8월에 CPI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9월 이후에 연준의 시나리오, 9월 연준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9월 회의에. 저는 뭐 저렇게 해서 1안, 2안, 3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저 안중에 예. 결국 우리가 말씀드렸던다시피 1안은 지금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건 이제 염려 주지 않더라도 되다. 그래서 증시 붕괴선 없다. 그러면 2안과 3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에서 부담이 없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3안처럼 금리가 동결되고 475억 달러 지금 QT를 폐지할 것이냐. 가장 증시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도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처럼 급격히 QT를 폐지할 만큼 통화 정책을 확 수정하기에는 너무 경제 변수들이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중립 시나리오 이 모습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이 모습은 사실 증시에서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페드 의사들이 그때마다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밝힐 때마다 비둘기적인 상향은 주가가 올라가고 매파 상향은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심한 이런 9월 장세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경제가 지금은 과열이 된다, 성장률 좋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좋으면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소유자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 많이 푼 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이 펀더멘탈보다는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지면 미국 증시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는 오히려 돈의 회수 문제가 되면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그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돈을 환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다. 경제 이론대로 성장률이 좋으면 주가가 좋은다. 이런 가능성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가에서 불붙은 경기 연착륙과 골디락스 장세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